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이렇게 또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점심도 안 드시고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12시 10분인데 다들 식사를 하셨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남매 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벌써 방송 눌렀는데 시작하자마자 PC로는 사실은 이게 별로 통 안 들으시나 봐요. PC로 듣는 분들이 지금 4명,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이 77명이신데, 비율로 보면은 뭐 사실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당이 네트워크 정당, 모바일 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아니냐 싶은데,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근무하는 중에도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PC를 켜놓고 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뭐 꼭 업무에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걸 떠나서 뭐 남들의 시선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핸드폰은 그냥 귀로 꽂고만 있어도 되니까 꼭 화면을 보지 않아도. 예. 다들 점심은 드셨어요? 예. 테레스님이 왜 요새 방송 안 했냐고 오랜만이라고 하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통 방송을 못했죠. 7월달에 여기저기 좀 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해외 출장도 좀 있었고요. 또 요즘 국정원 사건이 생기면서 국정원 일에 계속 이런저런 회의, 뭐 안철수 대표가 하는 국민정보 지키기 회의도 있고 제가 정보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또 정보위원회에서 사전회의나 준비회의 등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정책위원회에 정책위 부의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부의장 중에서도 그것을 좀 총괄하는 홍보 총괄 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의 기본적인 뭐 대변인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저런 일이 많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국방이나 정보 이런 거는 그냥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남들 앞에서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주택 건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조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정책에는 이런 걸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핑계죠.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원래 하루에 1시간씩은 꼬박꼬박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약속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 시작을 안 했네요. 다시 정식으로 시작할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드신 분과 드시지 않은 분 지금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실래요? 저는 사실은 오늘 점심은 굶기로 했어요.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뭘 먹는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좀 가능하면, 약속이 없으면 좀 굶어보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그냥 뭐 과일이나 조금 먹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좀 너무 먹는 걸로도 부대끼는 것 같아요. 예. 먹었다는 분이 하나 둘, 예, 안 먹었다는 분이 훨씬 더 많네요. 예. 안 먹었다는 것과 못 먹었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야채스프님은 못 먹었다고 하셨고, 유원사랑님은 안 먹었다고 하셨고, 예. 안 먹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먹을 계획이신 거고, 못 먹었다는 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드시고 있는 거죠. 민들레 합창님은 국수 드셨고요. 예. 소중한 사람님 저녁 드셨다고. 뭐 해외에 계신가요? 예. 시차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님, 순천 개 더워요. 입맛 없음요. 순천에 사시나 봅니다. 예, 순천에 장뜻다리에 가셔서 콩국수,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드시면 더위도 쫓으시고 정심도 드시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따가 2시 20분 기차로 순천 내려갑니다. 오늘 내려가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순천에 계속 있다가 올 텐데요. 오래 참음님, 혹시 순천에 계속 계시면 잠시 커피 한잔 하시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 되시면 따로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오늘은 가자마자 5시에 순천은 KTX 기차 타면 2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원래 3시간 20분 정도 걸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그게 4월달이었나요? 5월달이었나요? 그때 그 KTX가 좀 빨라지면서 2시간 40분으로 줄어들었죠. 3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준 것만 해도 사실은 느낌으로 봐도 아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순천 한 번씩 놀러 오시고요. 순천 오시면 저희 순천의 사무실 한번 좀 들려서 여러저런 이야기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휴가라고 할 게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저희 일상생활 하는 게 다 휴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뵙는 것도 휴가고요. 잠깐 저희 부인하고 둘이 여행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예. 예, 차에타연님 진짜 국회의원 맞습니다. 예, 아직 임기가 8개월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진짜 국회의원이 맞고요. 8개월 후에도 국회의원일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원사랑님 말씀처럼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104분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안에 관련한 문제가 있으니까 현안 얘기를 조금 좀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좀 받고 그러겠습니다. 현안 얘기하는 과정에 여러분들께 이후에 현안 얘기가 끝나면 좀 같이 얘기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만 어제 이제 6회차 녹음을 했습니다. 어제는 진선미 의원님이 못 나오시고 최민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여러가지 종편에 대한 문제, 언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고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최민희 의원과 진성준 의원님의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어가지고 들으셔보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6번을 했는데 저희 방송이 특성상 다른 팟캐스트는 거의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성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방송에서 이미 다루었던 주제를 계속 다루게 되는 물론 3명의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전문성은 있습니다만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정치 평론가들에 비하면 특별히 다를 것들은 잘 없거든요. 국회 내에 뭐 세부적인 어떤 의원이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를 조금 더 전해드리는 것 말고는 그런 특별함이 없어서 어떻게 조금 이 방송의 방식을 그 포맷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월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를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국정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 15, 20분 정도 드릴 텐데 그 뒤에 얘기가 김루빅님 뒤에 흑백사진 히틀러 아닌가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들리시나요? 마이크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1번 들리면 2번
오케이. 다들 들리시죠? 안 들리시면 격기의 복숭아님은 안 들리시나 보네. 대부분 2번이신 걸로 봐서 뭐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국정원 얘기를 좀 나누고요. 진짜가 나타났다 포맨 얘기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들리시는데 안 들리시는 분은 스피커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인증은 네이버에 김광진 쳐보시면 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보시면 되겠고요. 인증해드리겠습니다. 인증해드리죠. 이건 자, 이 정도면 인증되죠. 쉽게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예, 국회의원증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뭐 국정원에 대한 문제, RCS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들으시고 또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시고 뭐 신문을 보고서도 들으시고 할 텐데 방송에서도 얘기를 나오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진실일지 뭐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보위원회도 하고 있고 또 국방위도 하고 있고 또 당에서의 국정원 관련한 특위도 계속 해오고 합니다만 국정원 개혁 특위도 했었고 지금 국민정보지키기 특위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진실일지 국정원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디까지를 말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또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RCS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을 도청하거나 감청하는 것, 그것이 민간인이 아닐지라도 뭐 북한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감청하거나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가 안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RCS를 통해서 뭐 북한의 무기거래 내역을 파악했다. 그리고 RCS를 통해서 북한의 대북 활동이나 혹은 주변국들의 뭐 안보 상황들을 잘 체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RCS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입된 것은 2012년도입니다. 근데 2012년도부터만 북한을 견제했는가? 그 전에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들은 뭐 국가정보원, 그 전에도 안기부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을 했었나? 그리고 국방부 안에도 777 사령부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정보사령부가 있고 뭐 기무사가 있고 여러가지 뭐 사이버 사령부가 있고 그런데 과연 북한의 견제는 RCS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그러지 않죠. RCS는 전체 예산이 뭐 8억 정도 들여서 한 것인데 지금 정보사나 기무사나 뭐 이 예산을 총으로 합하면 뭐 한 4조 원 가까이 사용할 텐데요.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 가까운 돈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정보력, 그것이 정상적인 활동이죠. 그게 정상적인 첩보 활동이고 대북 활동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RCS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대북 정보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법적 테두리의 범주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 하면서 국가기관이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감청할 수 있고요. 통신 기록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문자의 내역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메일의 내역들도 다 기구를 통해서 감청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법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첫 번째,
국내 자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이 일을 벌릴 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영장이 필요하니까 영장을 허가해주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승인해 줍니다. 그것이 1년에 한 5천 건 정도 가까운 상황이죠. 근데 뭐 간첩이나 혹은 그 대북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다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주의를 버리고 영장주의를 넘어서서 대통령의 서면 승인만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용인해주고 있죠. 근데 즉각적으로 갑자기 간첩인 것을 인지했다.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에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간첩을 놓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사후 승인을 얻는 것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승인,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매번 하지 않아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4개월에 한 번씩 승인을 통으로 받고 있고요. 기무사는 군인들 승인을 받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승인 받습니다. 통으로 승인을 받는 것도 다 인정해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전 사후의 승인조차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도청이나 감청 기구를 들여오려고 하면 미래부 장관의 전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구를 도입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위원회에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정보위에도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승인도 받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감청이 아니라 도청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에 도청과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아다니는 전파를 중간에서 잡아서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해킹해가지고 혹은 특정한 URL을 깔아서 유도해서 악성 코드를 깔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불법행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지금 RCS 프로그램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돌아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삐삐꾸님, 지금 방송은 녹화 방송 아닙니다.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예. 위에 뭔 말을 하셨군요. 왜 소통한다면서 자기 할 말만 하느냐? 저희 방송의 특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저의 이야기,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채팅해서 제 현안 문제를 말씀드린 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아마 자주 들어보시면 어떤 스타일로 운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RCS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거의 불법성이 명확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이광예님이 5원 이상 관련돼 있다, 지금 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국정원이 14일날 저희 정보위 회의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명, 그러니까 several 정도의 수명이었는데, 그러면 6, 7명 정도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민희 의원께서 밝혀내신 것처럼 나나테크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거래를 할 때 이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 5명이다. 그러니까 5명의 아이디를 발급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운영자의 아이디, 이걸 5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명이 운영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이 사망한 임 과장이라고 하는 분, 2012년도부터 계속 이 일을 해왔었는데 2015년 4월 달에 승진을 하게 됩니다. 승진을 해서 대전으로 발령이 나죠. 이건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 지금 그렇잖아요. 임 과장이
실무 책임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2012년도부터 2015년 4월까지는 이 사람은 승진하기 전이니까 승진해서 4급 직원이니까 승진하기 전에 5급 직원이었어요. 근데 국정원의 말처럼 삭제가 가능한 이 실무자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려면 5급일 당시에 4급인 누군가가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어떤 팀으로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요즘 이제 또 다시 논쟁이 되는데 이분의 사망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사망하게 됐을까?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왜 갑자기 빨간색 마티즈를 구입하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제 자살을 예비해서 빨간 마티즈를 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추정되는 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은 원 내부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경차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본원에 출근을 하려면 경차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3일날 7월 13일날 정상적으로 다시 본원으로 발령을 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국정원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승용차를 7월 2일날 샀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7월 2일 이전 정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이 언론에 나기 전에 자기들은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내가 해킹을 당했다. 그러니 각자 좀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국정원에서도 그 얘기를 접했을 것이고, 그러니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임 과장에게 너 와서 이걸 좀 준비해봐라.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임 과장은 7월 1일이나 그 기간 정도에 본청으로 근무를 하도록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 본청으로 근무를 하려면 마티즈 차량, 경차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길게 근무를 할 것 같지는 않았을 것이고 몇 가지만 해결하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촉박하고 빨리 차는 필요하고 해서 상식적으로 빨간색 마티즈를 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구입하기에 가장 그냥 있었음직한 가장 저렴한 중고차, 그래서 2005년식, 지금 2005년식인지 1999년식인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런 차량, 빨간색 차량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국정원은 7월 13일 날부터 근무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분이 마티즈를 구입한 것은 7월 2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저희는 며칠간이라도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그 기간 동안은 국정원이 이 사람이 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에도 저희는 출근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동차를 구입했으니까 원을 출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량의 추적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원 내부에 근무했던 근무기록 카드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자료를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떤 글들을 지워왔는지 어떤 것들을 파악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근무 시간이나 출퇴근 내역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폐차라고 하는 것을 이게 증거인멸인데 폐차를 임 과장을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대한민국 3일장을 치르는 날인데 자동차를 먼저 장례를 치러요. 사망하자마자 다음날부터 지금 폐차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거의 자행하신 것이고, 그 폐차 의뢰를 요구했던 사람은 국정원에 타이어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가족도 아니라 국정원에다가 물품을 납부하는 어떤 업자가 폐차를 담당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 가족의 동의를 구한 것일까?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지는 조금 더 고민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여러분들과도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꾸에앵님, 뭔가 저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지금 생방송이니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여러분들 조금 조용해 주시고요. 단한 그 꾸에앵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좀 들어줍시다. 예. 아, 그렇게 궁금하셨던 내용이 점심 먹었는지 그거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점심 먹지 않았고요. 제가 요즘 좀 먹는 양이 많아져서 그런지 몸이 좀 부대끼고 그래서 점심을 좀 약속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약속이 없으면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예, 꾸에앵님 질문 주세요. 생방송 맞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계속 녹화 방송이냐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 건강을 생각해 주신 것이죠? 예, 정신 굶으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밥 먹고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왜 이게 방송이 생방송이냐, 녹화 방송 같다, 뭐 이게 소통이 아니다, 그 말씀 하신 건가요? 예. 안타깝네요. 뭔가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혹시 꾸에앵님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질문은 없으신가요? 꾸에앵님 혹시 지금 제 방송을 스피커를 켜고 듣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채팅만 하고 계신지? 혹시 이 방송의 스피커가 들리시면 숫자로 1번을 쳐주시고요. 아무 1번이나 뭐 이런 숫자가 안 올라오면 듣지는 않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예. 꾸에앵님 혹시 나가신 건 아니시죠? 나가지 마세요. 제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들으시면 참 그렇게요. 안 나가셔야. 근데 계속 계셔도 스피커가 없으면 제 방송을 듣는 게 의미가 없군요. 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일베든 뭐 국정원이든 누구든 좀 와서 듣고 가기를 좀 바랬었는데, 오신 분들이 스피커가 없다면 참 안타깝네요. 예.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 혹시 오셨다면 스피커도 좀 지원해주고, 요즘 이어폰 저렴한 거 뭐 3,000원짜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라도 조금 더 보급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정원 예산도 많은데, 응? RCS 프로그램 이런 거 좀 살 때 끼어서 좀 팔아달라고, 끼어서라도 좀 서비스로라도 좀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국정원은 국방위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국정원은 정보위원입니다. 예. 자, 우얄낀대연님 하시는 말씀이 많으시죠? 우얄낀대연님, 우얄낀대연님 저랑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우얄낀대연님은 그래도 제 방송하는 시간에는 항상 오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오세요. 자, 우얄낀대연님도 똑같이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1번, 들리지 않으시면 2번 좀 눌러주세요. 아, 2번을 못 누르시겠구나.
하여튼 들리시면 그냥 1번을 눌러주세요. 저의 열혈 시청자신데, 응? 보조개 남자님 말고, 예. 우열낀데요님 1번 눌러주세요. 1번. 예. 들리시죠? 아유. 아니,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쓰지 마시고. 이게 들리시는지를 제가 확인해야 계속 얘기를 하죠. 제가 설명을 막 드릴 텐데 설명 드려도 아무것도 못 들리면, 응? 자, 들리시면 7번 눌러주세요. 들리시면 7번. 우얄낀데요님. 아니, 골든 캐릴랑님 왜? 자, 들리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우얄낀데요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자, 우얄낀데요님이 궁금하신 게 뭐예요? 그러게요. 번호 같이 쳐주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궁금하네. 예. 예.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잘 설득해야죠. 막말 논란요? 전 막말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것을 비난하는 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사고해서 비난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의 발언이 자기들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럴 때 대응하는 방법은, 그리고 특히나 상대가 논리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말하는 당사자를 격하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걸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기독교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비유법으로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가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교황께서도 교회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이 교회가 아닌 것은 사실이죠.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칼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국정원이나 지금 국회의원은 교인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으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이해하니까 믿는 겁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국정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국정원이 하나님이나 교회가 아니라면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아니하면서 단순하게 믿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얄낀대연님 교인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인데 종교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교회고요. 아시겠어요? 종교의 기본적인 그 의미성과 뜻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하여튼 국정원 건과 관련해서 이런 거 좀 궁금하다.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것이 궁금하다 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국정원 건. 뭐 국정원 건 아닙니다만 다른 질문 하셨는데요. 엔젤라라님, 이 새정치연합 당명을 새로운 당명으로 명칭을 바뀌는 논의 중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일단 질문을 조금 너무 많아서 바꿔볼게요. 방식을. 일단 당명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 이제 그 홍보위원장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홍보위원장이 오시면서 당명 변경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것들도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 또 국민들께서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의 중인 것으로, 그러니까 특위 안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그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저는 뭐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합당 당시의 의미성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직도 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자면 조금 더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갖는데요. 또 선거 때마다 바꾸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라고 하는 것도 좀 있고요. 우얄낀대요님, 제가 우얄낀대요님이 쓴 말에 대해서 다 답장도 드렸고요. 다른 분들이 말할 시간을 줄여서 우얄낀대요님과 1대1로만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얄낀대요님께는 소통해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요. 예. 당명이 비용이 비싸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예. 비싸게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아, 부르기 힘들어서요? 예. 하여튼 RCS와 관련해서 혹은 국정원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원희 의원님께서 검찰 조사 받으셨다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김원희라고 하는 의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김원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은 저희 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둘 다 없는데. 아, 권은희 의원 말씀하실까요? 권은희 의원 검찰 조사 얘기신가요? 예. 권은희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그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부대와 관련해서
이제 위증을 했다 이런 잘못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러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권은희 의원은 오늘도 뭐 얘기를 그 의원들에게 하고 했습니다만, 자기는 이 기회가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뭐 범죄를 해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시거나 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검찰이 제대로 뭐 평가해주고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RCS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저에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관련해서 질문 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제 이름은 김광희가 아닙니다. 김광진입니다. 예. 당원 가입 오늘까지 하면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일단 오늘까지 가입해 주시고, 저희 이제 룰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사실 6개월 전이라고 하는 기준이 경선 기준일지 총선 기준일지 이제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총선이 4월 13일이거든요.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 전이니까 3, 2, 1, 12, 11, 10,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보면 9. 그러니까 그래서 8월 말 정도까지 뭐 이렇게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서 하여튼 오늘까지 최대한 좀 해주시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왜냐면 아까 8월 말은 선거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경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7월 말 정도를 기준 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진성당원은 월 당비가 1,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원 이상만 내시면 저희 당의 진성당원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진성당원을 하시다가 대의원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대의원은 한 달에 2,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국정원에 대한 문제를 모든 사람이 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실 수도 있죠. 다만 국정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용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면 불법 행위도 있지 않은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우얄낀대요님,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예.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게 성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여름 성경학교 정도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물어보려면 뭐 다른 그 구절을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 얘기를 갖고 하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례 교인입니다. 제가 이 청년 기독교 재단인 YMCA 재정이사 출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RCS 프로그램이나 이건 잘 모르시겠죠? 예. 내용은 이제 국정원 거는 다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진짜가 나타났다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진짜가 나타났다가 지금 6회차 방송이 오늘 이제 업로드가 다 끝났고,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맷이 지금 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들과 차이점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다른 팟캐스트랑 조금 다른 차이점,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달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윤선의 팟짱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권의 정치라고 하는 주제처럼 딱 어떤 현안보다는 현안 중에서도 인권 문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진짜가 나타났다는 말 그대로 현안 사업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인 사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팟캐스트는 날마다 한 번씩 한 편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수십 번 그 얘기들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진부하고 스페셜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출연자.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표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협상 중입니다. 예. 이번 주에 나오시지 않을까? 나오실 확률이 한 60% 정도 지금 현재 되는데, 저희 순위가 좀 너무 떨어져서 긴급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문 대표님을 지금 저희가 섭외 중인데요. 아직 일정 조율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어제 나오셔서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보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제 상임위 짝꿍이라는 건 아시죠? 국방위의 바로 옆자리. 제가 우 권은희 좌 문재인을 이렇게 같이 거느리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의견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어질까요? 진짜가 나타났다가. 근데 지금 상태로 재밌기는 합니까? 안타깝네요. 문재인 대표 다음 주는 못 나오신다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예. 우열낀대요님, 제가 어디 출마하는지는 아세요? 우열낀대요, 이거 대화하니까 재밌네. 예. 자, 우열낀대요님, 제가 어디 출마를 준비하고 선거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다른 분들 잠깐 조용해 주세요. 예. 자, 우열낀대요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죠. 우열낀대요님, 제가 어디 출마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말씀해보세요. 저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죠. 순천입니다. 순천에 지금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면 얼른 빨리 지금 검색해보면서 답변해주세요. 빨리빨리 대답해주세요. 타이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뭘 검색하려고 그러세요. 순천의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순천의 현직 국회의원.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정현 의원 정당이 어딥니까?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이죠. 이정현 의원 전에는 누가 국회의원이었어요? 순천에. 바로 직전. 이정현 의원 직전에 누가 국회의원이었습니까? 순천 지역구 의원.
예, 방송이랑 채팅이랑 딜레이가 있는 줄은 알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먼저 대답을 하시네요.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이었어요. 그 앞전에도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이었죠. 통합진보당이 재선으로 2선을 했고요. 지금 그 자리에 새누리당 의원이 와 있습니다. 김선동이라네요 라고 하는 말은 누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의 당적이 어딘 줄 아십니까? 순천시장의 당적. 순천시장은 어디 당 소속일까요? 순천시장은 소속이 어딜까요? 정당이. 다른 분들 조금 그거 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이게 또 나름 의미성 있는 얘기들이니까.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서로 대화하자며. 새누리당이 당선된 지역인데 새누리당 우세 지역이지 뭔 딴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시장도 무소속 시장입니다. 그 전에 시장은도 다른 사람이었는데 무소속 시장이에요.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꽂으면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되는 지역이 아니고요. 1대1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붙어도 지고 1대1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붙어도 지고 시장선거도 무소속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붙어도 지는 지역입니다. 아주 힘든 지역이고요. 순천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렇게 쉽게 폄하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지역이죠. 예. 아이고. 이러면 다 모든 분들이 채팅이 가능하죠? 예. 여러분들 많이 대화를 못 나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들 순천의 상황을 모르고 순천이 그냥 가기만 하면 다 당선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순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인 이정현 의원이 있는 지역이고 이정현 의원이 지금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지역을 제가 잘 탈환해 와가지고 힘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동 의원이 이게 자격박탈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출마가 가능한지 어쩐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러게요. 순천분들의 정치 감각이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더 넘어서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순천이 이제 분구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어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도 선거구 조정도 어떻게 될지 곡성 지역이 빠져나가게 될지 아니면 순천 곡성이 같이 하게 될지 그리고 순천만 하게 될 때 2석이 될지 1석이 될지 그런 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진짜가 나타났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안 해주시네요. 예. 진짜가 나타났다는 뭔가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의원들만의 속사정을 이야기해야 인기가 더 많아질 듯해요. 지금은 뭔가 너무 조심하는 듯한 느낌이 강해요. 홀릭 건어님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말을 좀 우리가 조심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의원은 대변인 회의, 이거는 대변인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입장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말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기 때문에 너무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서로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하고, 이번 주에 최민희 의원과 진성준 의원님이 이렇게 격론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생방송으로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중간중간 뭐 어떤 음성도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편집을 해도 그다지 뭐 발언한 내용을 편집하는 건 아닌데 앞뒤로 뭐 어떤 것들을 좀 붙이고 뭐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팟캐스트가 녹음본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는 직접 그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당대표님이 얼굴인 만큼 안경부터 코디도 신경 써야 해요. 이렇게 행복망님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 가끔 많이 해요. 저도 문재인 대표님한테 얘기를 드리는데, 문 대표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젠틀제인이다. 좀 더 젠틀한 모습의 모습. 근데 요즘 너무 초췌해 보이신 것이 많아서 조금 더 일정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너무 힘들게 움직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염색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흰 머리가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고착돼 가지고 과연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면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좀 있어 가지고요.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에 임박해서 어렵겠지만 지금 정도의 시기에 한번 염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조금 그거는 위험부담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예, 떠미님은 염색 반대라고 하셨네요. 예. 지금 말씀한 건 문재인 대표를 말한 거기 때문에 투블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고요. 예. 그럼 여러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의견으로. 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검은 머리로 좀 염색을 해서 젊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염색 찬성 이렇게 써주, 그냥 숫자로 하죠. 염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1번, 그리고 염색하지 않고 그냥 하얀 머리가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2번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1번과 2번. 염색에 찬성, 문재인 대표의 염색에 찬성하는 건 1번, 반대한다 2번. 거의 비슷하네요. 1, 2번의 숫자가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숫자를 세어보면. 같은 아이디로 여러 번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투표 기능이 있나요? 여기? 투표 설정이 있구나.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 투표가 어디에 나와요? 방송 적용을 눌러야 된다. 눌렀다. 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나요? 투표라고 하는 게? 투표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투표를 안 하고 계세요. 이거 투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네. 채팅창에다 쓰는 거 말고 되는구나. 오.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투표 종료. 투표 종료. 아시죠?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조금 미숙해도 이해해주세요. 얼굴을 가렸네. 자, 여기서 투표 마감. 투표 발표. 투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야, 이거 한 1, 2초만 좀 더 했으면은 51.63% 나올 뻔 했는데요. 예? 거의 대선 결과야, 이거. 이건, 야, 이거 진짜 이거 박빙이다. 정확하게 대선 비율인데요. 48대 51. 어? 이건 누가 시켜도 못하겠다, 시켜도. 어? 야, 어렵다, 어려워. 찬성한다 79명 48.8%, 반대한다 83명 51.2%. 이거 국정원이 해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신기해, 신기해. 야, 이러니 어려운 거예요. 이러니까 염색을 해도 욕먹고, 염색을 안 해도 욕먹는 거예요. 응? 발랄한 삼촌님, 복숭아 구입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복숭아 잘 드십시오. 예. 자, 이러니까 한 반 정도의 사람은 왜 염색을 안 하냐? 라고 욕하고, 반 정도의 사람은 이제 염색을 하면 그때 욕하겠죠. 예. 행복망님도 복숭아 잘 드신다고 감사합니다. 차가운 여우빈님, 복숭아 크고 너무 맛있어요. 2시간 만에 4.5톤 1000박스가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300박스를 미리 SNS를 통해서 주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거에 함께 해주신 사이다 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숭아 판매는 끝났습니다. 떠미님. 지난번에 이제 제가 순천 농산물 홍보대사가 돼서 첫 일환으로 복숭아를 판매하게 됐는데, 예, 부산 이광예님이 말한 것처럼 제가 완판남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4.5톤 다 팔았네요. 예. 떠미님, 다음에 저희가 순천 김치를 한번 팔려 그래요. 갓김치, 뭐 꼬들빼김치, 파김치, 뭐 이제 이런 것들처럼 전라도 김치를 조금 팔아보려고 하니까 그때도 많이 저를 믿고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좋겠습니다. 예. 정의의 스크럼님, 진짜가 나타났다 출연 전에 자잘한 설문조사 걸어놓는 것도 시청률 올리는데 좋겠네요.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의견에 반영할게요. 아이고. 이것만은, 잠깐만요. 제가 복사를 하려는데, 이게 복사가, 글이 올라가 버리네. 아우, 잠깐만요. 왜 이게 이러지? 저 의견을 좀 저희 진짜가 나타났다 팀들과 공유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예. 꼬들빼기 김치는 좀 가을쯤이 돼야 훨씬 더 맛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여러분들과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늘도 1시간이 넘게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2시 20분 기차로 순천으로 내려갑니다. 순천에 있는 분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순천에 계속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서정표 장군님 알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국방위원으로 국회의원을 하기도 하셨죠. 저희 당에서. 예. 서영교 의원,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영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 방송의 이름이 사이다인데 의원님의 별명이 요즘 사이다 아니냐, 그러니 제 방송에 좀 나와달라라고 했더니 나오시겠다고. 아이고, 빈펄모자님 친조카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집이 순천이신가요? 홀리꺼너님, 순천이 집이세요? 야, 멋진 분을, 조카분이시니까 뭐 삼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삼촌으로 드셨네요. 아, 여수시구나. 저도 출생은 여수입니다. 태어나기는 여수시 서교동 575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은 여수 돌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예.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셨는데 여수 경찰서에서 근무하실 때 저를 낳으셔서 제가 출생신고는 여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순천에서 초, 중, 고, 대학교, 군대, 대학원을 다 나왔는데 순천에서 나고 자란 이 말을 못해요. 나기를 여수에서 낳거든요. 선거법이 참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방송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냥 이 김광진의 사이다에 대한 관련한 의견들 생각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래요? 김광진의 사이다가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문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또 발전을 하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얘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부분은 조금 재미없다든지. 특별유유님, 그냥 짐 좋아요 라고 하시면 사실은 발전이 없으니까 작게라도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비판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뭐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하겠습니다만 비판은 사실은 자비판보다는 국민들이 해주시는 거죠.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천은 현재 당의 특성상 지역위원회에서 경선하도록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저희 이제 당원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지역 당원들을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위에 순천 지인들이 좀 있으시면 김광진을 위해서 당원을 가입해달라라고 하는 말씀 좀 전해주시고요.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천 그래도 300분이 넘게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총 누적 추천자가 12만 9,900 아니다, 12,994명이신데 6분만 더하면 13,000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13,004명이 돼버렸네요. 예. 하여튼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어그로는 무시하고 방송하자. 다른 분들 피해보니까요. 예, 하여튼 그 의견도 좀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씩은 더 많이 뭐 소위 그게 어그로가 될지 일부러 뭐 그러시는 분일지 뭐 말 그대로 정말 일배일지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설득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TV의 특성상 다른 팟캐스트를 듣는 팟짱이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정치나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프리카TV에서 뭐 망치부인이라든가 뭐 시사타파라든가 아니면 제 방송이라든가를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사뉴스를 꼭 들으려고 왔다기보다 다른 방송을 듣다가 갑자기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다 보니까요, 조금 그런 생각들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방송 시작할 때 투표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듯 하다. 근데 이 투표가
여러분들이 주관식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객관식으로 사지선다 뭐 이런 것만 가능한 거죠. 예. 스마트폰만으로 당원 가입은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순 정도가 되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이 세팅이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표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당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폰으로 보시는 분은 투표가 힘드시다고, 예,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예, 장경태와 잘 알고요. 경태도 계속 제 고등학교 인맥들만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사정부 장군님도 그랬습니다만, 경태도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순천고등학교 후배여서 잘 알고 있고요.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많이 잘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화면을 터치하면 투표가 뜬답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면 추천 누르는 그 엄지 마크가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건 아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전화 연결. 그래도 전화 연결은 제가 누구신지 아는 분들을 이 팬클럽이나 서포터들에게 좀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화 연결 요하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전화 연결. 손 들어주세요. 전화 연결하자. 없나요? 제가 이렇게 인기 없는 남자입니다. 아무도 저랑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 안타깝네요. 응? 말로는 다 팬인 것 같은데 실제 저랑 대화를 하자 그러면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고. 생각해봤어님 저요 손 드셨어요. 생각해봤어님, 예, 그 메시지로 저한테 전화번호 하나 주실래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메시지 하나 주세요. 메시지로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메시지 어디서 확인하더라? M인가? 아닌데. 메시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메시지 그냥 뜨든가요? 닉네임 클릭해서 귓속말. 아니 귓속말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예, 이게 제 아이디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안 돼요. 예.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해버렸어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광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해버렸어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고. 예, 안녕하세요. 23살. 그, 방송은 잠깐 꺼주세요. 방송은.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껐습니다. 예.
자, 어디에 사신 다시 한번 소개 좀. 저는 지금 여수에 살고 있고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 등록금 보려고 휴학한 학생입니다. 아, 어디 학교 다니십니까? 부경대학교. 예. 이 전화번호가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언제 일 있으실 때 언제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 가시면은 예. 꼭 들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뭐더라? 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저번에 그 진짜가 나타났다 공약 예. 그때 하셨습니까? 그때 신청하셨던 분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여수분이 신청 왔다고, 젊은 학생인데 신청 왔다고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야, 이런 인연이 있네. 남자 혹시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자, 잠깐만.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러버렸네. 잠깐만요. 이번 주 일요일날, 네네. 일요일날 점심을 먹고, 진짜요? 일요일날 점심을 먹고, 뭐 영화를 한 편 보든, 그래도 우리가 이 벌칙이 데이트인데 뭔가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전 아무 때나 좋은데. 영화를 한 편 보든 커피숍에서 차를 한 잔 마시든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일요일날 12시 20분에 네네. 제 순천 사무실에서 일단 만나는 걸로 하죠. 네. 남자한테 또 설레는 건 처음이네요. 아유,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시 20분입니다. 일요일날. 네. 예. 자, 손잡고 인증샷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 이것 때문에 지금 사이다 방송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을 할 때 첫 회 방송 때 저희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 3회 안에 들면 진성준 의원님은 그 대머리 가발 쓰고 뭐 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신청자들에게 일일 데이트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일일 데이트 신청자가 잘 안 왔어요. 저 어제 저녁에 암살을 봤네요. 예, 엔젤라라님 어제 저녁에 제가 봤어요, 암살.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늦게나마 한 분이 신청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와가지고 했었는데, 여튼 그렇게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됐네요. 그분이 되셨습니다. 아유, 제가 다음 주 방송에서는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할 말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 아까 그 전화번호가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핸드폰 번호니까요. 연락하실 때 저한테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후기 잘 써주세요. 예.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고 불금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주말은 왜 이렇게 짧게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밌는 일들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김광진의 사이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